자요. 그래 놓고 이제, 그러고 이제, 여기서 이제, 꼭 뭘 보시냐면요. 뭘 보시냐면은, 여기 지금 아까 용신을 정했잖아요. 요거. 용신. 우리가 흔히 이 용신을 꼭 적어놔요. 적어놓고, 그리고 이제 여기 용신이고요. 그리고 대운을 적으셔야 돼요. 근데 이게 남자니까, 순행하니까, 5대운인데, 5, 15, 25 이렇게 해서 기미, 경신, 무오년이니까 순행할 거 아니에요. 무기, 오미, 기미, 경신, 신유, 임술, 계해, 갑자, 을축, 병인 이렇게 이제 대운이 갑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태원을 써놓으세요. 이거는 자꾸 습관을 들이세요. 사주 대운을 뽑을 때, 그 사주의 대운을 뽑을 때 태원을 써버릇하세요. 그러면 태원만 봐도 용신을 정해놨으니까 태원만 봐도 어려서의 운이 좋다 나쁘다는 게 한눈에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무기, 그죠? 그 다음에 오, 미신유, 기유. 태원이 기유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벌써 눈에 띄잖아요. 잘 봐요. 이 사람은 용신이 을목, 목하고 순대, 개순대, 목한데, 이게 지금 태원이 뭐예요? 토금이죠, 토금. 그죠? 그러니까 벌써 태원이 지금 용신하고 거꾸로 가 있죠. 그러니까 벌써, 이 사람은 어릴 때 부모가 그렇게 썩 훌륭한 부모 속에서 태어난 애가 아니로구나. 어려서 운이 벌써 이렇게 좋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된 얘기로 천덕꾸러기로 태어날 가능성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요. 지금은 뭐 아들 하나 딸 하나 뭐 많이 낳아야 둘이고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우리가 5, 60년대 옛날에는 뭐예요? 자식을 7, 8, 10, 12명, 14명 난 집도 있어요. 그때 그렇게 여러 명을 낳았어도 부모가 유난히 아끼는 아들이 있어요. 아끼는 아들. 뭐 딸은 뭐 그렇지만 유난히 아끼는 아들. 그런 애들은 같은 부모라도 태운이 좋아요. 같은 형제라도요. 왜 같은 형제도 왜 태운이 왜 각각 다릅니까? 태어날 때 운이 그렇잖아요. 어머니가 부모가 예를 들어서 20대 시집을 와서 25살 때 애를 낳은 거와 30살 때 애를 낳을 때 25살 때는 아주 가난했다가 지금 형편이 좋아서 잘 먹고 잘해서 낳는 거고 다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은 형제라도 태운은 다른 거예요. 그때 부모가 애를 가질 때 형편이 다른 거 아니에요. 자, 그래 놓고 이제 우리가 그래 놓고 이제 한눈에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지금 제다신약이에요. 목국도 이게 지금 그리고 식상도 강해요. 식상도 강하면서 제다신약 목생화니까 제다신약이다. 그 을목과 개수가 용신인데 여기서부터 가만히 보니까 천간을 가만히 보니까 이 애가 여기서부터 여기 35세기 전까지는 전혀 용신운이 안 들어와 있죠. 35세기 전까지는 용신운이 안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35이 넘어서부터는 어쨌든 천간에 일단 수가 떴어요. 내 편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단은 원체 신약하니까 개수가 와야 되지만은 일단 물이 모자니까 우물물에도 갖다 쓰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힘이 필요. 이 사람은 나이가 35살이 넘어가야 운이 핀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사람은 여기 충미충이 돼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어쨌든 충입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 봐요. 이게 신약한 사주인데 미는 지장간이 을목이 들어있고 정화가 들어있고 기토예요. 이 을목이라는 내편이 들어있어요. 을목이라는 내편이 들어있다고요. 근데 걔는 기토라 하더라도 여기 개수가 들어있고 신금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미충을 겁내는 건 이렇게 을신충, 정계충이 돼서 그런 거죠. 그 안에 지장간의 내용이 반드시 을신충, 정계충이 돼 있죠. 반드시 이렇게 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충이 되는 게 왜 나쁘냐면 바로 이게 용신이었죠. 저번 시간에도 또 질문하시고 말씀드린 용신이 깨지는 해가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간목이 용신인데 경금이 들어온다. 용신이 깨진 해가 나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주가 왜 을목이 용신인데 이 용신이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 시에서 깨지는 거니까 시가 나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 시에서 신금이 여기가 시진데 그러니까
시지에서 깨지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고 대운을 잘 봐요. 맞나 틀리나 여길 봐요. 여길 봐. 65세 이후를 봐. 이 사람이 65세 이후가 아주 나빠요. 65세 이후를 보면 여기 을목이 피천관이나 떴지만 결정적으로 뭐예요? 가뜩이나 사주 자체에서 충미충이 되는데 이게 들어오면 충미충의 강도가 두세 배로 커지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요. 우리가 사주가 이렇게 충미충이 돼 있는데 여기 축이 하나 더 있다. 이거는 두 배가 아니라 몇 배로 이것도 충, 이거 각각 충은 다 따지는 거예요. 근데 대운에 가서 축이 왔다. 만약에 이 대운에 와서 또 축년이 왔다. 이거는 이 축년이 잘못하면 죽어요. 엄청나게 겁나는 거예요. 자, 그래 놓고 이제 그래 놓고 우리가 이제 사주풀이를 하는 거예요. 사주풀이를 이제 해보자고요. 어떤가? 그러면은 남자입니다. 이게 남자 사주예요. 우리가 곤명입니다. 남자 사주니까 자 초년운을 보면은 이게 아주 나빠요. 나쁘다. 그리고 부모 운도 없어요. 근데 자 부모님이 없는데 태운이 나빴으니까 태운이 나빠요. 그런데 그래도 이 사람이 그래도 버티는 거는 어머니 힘으로 버텨. 그러니까 아무리 부모 덕이 없어도 아버지 덕은 없어도 여기가 장생지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행히 이 사람이 장생지지를 갖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누구 자리예요? 우리가 12운성에서 제일 좋은 게 장생이에요. 여기가 어머니 자리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뭐 이거 별 볼 일 없는데 어머니 덕이 그래도 이 애를 버텨주는 거예요. 어머니 덕이 힘으로 버티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봤을 때 여기 25세 여기까지 운이 나빠요. 20대 운. 20대 운이 나쁘다. 그럼 뭐 20대 운이 나쁘다는 건 여기까지 나쁘다는 건 뭐예요, 이게? 공부를 잘 못하는 거죠. 어? 그러니까 여기 28년생이니까 지금 나이가 몇 살이에요? 살아있다면 이미 이제 돌아갔지만요. 30년생이라 그러면은 80살이죠, 80. 지금 79. 이분 돌아갔습니다. 79예요. 80살에. 그러면 28년생이고 80살인데 뭐 80 근처에 됐을 때 그때 당시에 태어난 사람이 이거 공부를 잘 못했다면은 뭐 어떻게 되겠어요? 뭐 진짜 국민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을 가능성이 많은 거 아니에요. 28년생이면 얘가 어렸을 때면 일제 때 아닙니까? 일제 때 초등학교 안 나온 사람이 우리나라 국민의 60%예요. 60%도 넘어요. 도시 사람들만 초등학교를 갔어요. 그것도. 또 그나마도 일본인 학교 간 사람들은 상류층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일제 때 국민학교가 일본인 학교가 있고 한국 사람만 다니는 학교가 달리 있었어요. 그렇죠? 선생님. 그렇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일본인 학교 들어간 사람들은 도시에 그래도 상류층이었어요. 다 이 한국인 학교 뭐 진짜 시설도 엉터리고 판자촌 같은 데서 공부했다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그것마저도 못 간 거야. 그러니까 공부를 제대로 못 하는 거죠. 공부를 제대로 못 하니까 뭘 하냐면은 이 사람이 자 그래도요. 그러니까 나빠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이 사람이 그래도 30대에 늦게 그래도 결혼을 해요. 아무리 운이 나빠도 다 집신도 제 짝이 있는 거니까 결혼을 합니다. 늦게 결혼을 해서 살아요. 그리고 직업은 뭘 하냐면은 이런 사람들은 이게 수가용신이라요. 수용신이라 쉽게 얘기해서 하여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장사를 하는 거야. 무슨 장사를 하든 장사를 그러니까 유통업을 하는 거야. 유통업. 그러니까 뭐 배운 건 없고 그러니까 하여튼 행상이라도 할 거 아니에요. 하여튼 뭐 뭘 바로 먹든 자관 유통업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이 처음에 시작한 거는 채소 장사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채소 장사. 근데 이게 맞아요. 채소 장사하는 게 맞냐면 이 사람이 목욕신하네요. 그죠?
목욕용신이니까 우리가 이 농식물 중에서도요, 고기나 이런 거는 금에 해당하는 거고, 이런 거는 식물은 다 이게 목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체조 장사를 해서 일단 삽니다. 살아요. 그래서 이제 사는데,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사람이 여기를 봐요. 여기서 이제 임술대운을 봐요. 일단 어떤 임수가 떴는데 35세에서 44세까지 여기까지 잘 보세요. 임술대운이에요. 그 임술대운에 가서 일단 잘 살아. 어느 정도 살다가 사는데 요 술이 오는 순간에는 요 사람이 첫째로 요게 어떠냐면 축술미 삼형살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축미충이 돼 있는데 대운에서 술이 왔을 때는 요 10년간은 축술미 삼형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삼형살을 따질 때 예를 들어 인신 2개가 있다. 근데 4년이 왔다고 10년간은 아예 여기 예를 들어서 축술미 3개가 달았을 때는 평생 삼형살을 달고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2개만 있을 때 하나가 들어왔을 때는 그 10년 동안은 삼형살을 갖고 사는 거예요. 10년간. 그 10년을 잘 넘겨야 돼요. 근데 이제 못 넘겨요. 왜 못 넘기냐면 이거는 을미일주야. 삼형살에다가 을미의 백호대살이야. 을미의 백호대살로서 아까 얘기한 처당악사야. 그래서 을미일주가요, 대운이 나쁜 사주들은 겁나는 거예요. 이게 대운이 나쁜 사주들은 겁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 대운에 처가 사망해요. 이 사람이 충만 아니었으면 괜찮아요. 그래도 이렇게 충이 돼서 처가 사망합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여길 봐요. 최고의 운이 언제냐면은 이 사람의 최고의 운은 언제냐면은 45세에서 54세. 여기가 개의 대운이에요. 여기가 최고지요. 여기가 최고의 대운이야. 최고의 대운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용신운이 기가 막히게 들어옵니다. 해수가. 그리고 이 해수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해묘미 하여튼 목국을 끌어안으려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이 재혼을 해. 처음 여자보다 더 좋은 여자를 만나 재혼을 하죠. 재혼해서 이제 아주 10년간은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아요. 이때가 이 사람이 최고의 운이에요. 그래서 채수상사를 하다가도 행상을 하다가 이제 가게라도 얻는 거 아니에요. 이제 본성이 돼서 가게라도 얻어서 이제 살고 자식 낳고 이제 이렇게 사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이제 살다가 여기서 봐요. 65세. 이 사람이 요대운에 죽어요. 65세에서 70, 요대운에 사망을 했는데요. 그냥 사망을 하질 않고 이제 이 사람이 요때부터 이 사람이 여기서부터 벌써 운이 조금씩 길어지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특히 65세에서부터 이게 축이 옵니다. 그러면 노후를 좀 보려고 그래요. 노후를. 지금 제가 꼭 여러분들 책에 없는 거 이거 꼭 아셔야 돼요. 근데 아무 때나 써먹는 게 아니라 써먹을 때만 있어요. 그거를 꼭 아셔야 됩니다. 뭐냐면은, 자, 이 사람이 여기에 늙어서 고생하다 죽어요. 죽는데, 근데 뭘로 고생하느냐? 자, 일과, 이건 반드시 꼭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늙어지면 시가 중요하다는 말이 그래서 하는 거예요. 늙어지면 시가 중요해요. 시가 용신을, 시지에, 여기 시에 용신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노후가 좋습니다. 젊어서 고생해도 노후가 좋고, 또 노후가 늙어서 병들고 막 질질거리잖아요. 이거요, 나중에 제가 증명을 해드리겠는데요. 나이가 80이 넘잖아요. 이거 꼭 하세요. 80이 넘은 사람들은 장수한 거 아니에요.
요새는 아무리 수명이 길어졌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90이 됐다. 90이 돼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어머니가 90이 됐는데 언제쯤 돌아갈까요? 나이를 많이 먹은 사람들이 돌아가는 거는 기신에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용신해에 돌아갑니다. 이거를 꼭 아세요. 운이 좋을 때 아프지 않고 곱게 가는 거예요. 죽는 것도 복이에요. 막 3년, 5년씩 알다가 죽어봐. 본인도 고통이고 주변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곱게. 한 일주일 알다. 질 좋은 건 일주일 알다 탁 돌아가는 거. 나이 95세. 최고 좋은 거죠. 그렇잖아요. 나이 99세까지 팔팔하게 99세에 일주일 알다 돌아간다.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야. 그럼 그 사람의 죽는 해는 용신해에 돌아가는 거예요. 기신해에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장수한 사람들이 돌아가는 거를 따질 때는 기신해에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용신해에 돌아가는 게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장수한 게 아니잖아요. 장수한 게 아닙니다. 뭐 70점 넘겨서 이렇게 돌아갔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야. 이런 사주들은 고생을 해. 그럼 왜 고생을 하느냐? 자, 시와 반드시 해요. 시와 시지와 일지. 시지와 일지요. 일지만 갖고 일지가 노는 시가 중요하니까요. 시지와 일지가 충일대예요. 충일대. 그런데 어떤 충일대냐면요. 자, 충일대. 충일대에 이걸 봐요. 그러니까 이게 충이 안 되면 그런 얘기를 하지 마세요. 충일 때만. 그러니까 요 일지하고 노를 결정하는 건 일지하고 시거든요. 그래서 일지하고 시가 충일 때만 따지는데 봄 태생은 봄에 태어난 사람은 여기 이건 여름에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봄이라는 건 인묘진이죠. 인묘진. 봄 태생은 시가 시에 자 해나 자가 충인 경우 충일 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이걸 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어떤 사람이 이 노래 놨어요. 이 노래 사주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가 좌오충이다. 또는 이렇게 사해충이다. 봄, 예를 들어 묘월이라든가 진, 인묘진 이렇게 봄 태생인데 시가 자나해, 자나해가 충이 되려면 좌오충이 되든가 사해충이 되든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죠. 그죠? 봄에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여기 월을 봐야죠. 월지를 봐야 되는데 태어난 거, 태생, 월. 이 월이 중요해요, 월이. 연이 아니라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 태어나냐는 걸 월을 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월. 그러니까 월에 봄, 여름, 가을 월에 태어나는데 여기가 좌오충이든 사해충이든 둘 중에 하나일 때 봄 태생은요. 그 다음에 여름 태생은 똑같이 시에 묘나 미가 충일 때.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여기에 지금 5월에 났어요. 저것처럼 5월에 났다. 5월에 난 사람은 이게 묘유충이 되든가 아니면 충미충이 되든가 이렇게. 이게 묘나 미가 충이라는 거, 요거는 묘유충이고 미는 충미충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오미에 태어난 사람, 여름 태생 아니에요? 4월, 5월, 6월. 사오미에 태어난 사람이 묘유충이든가, 요거는 묘유충이고, 요거는 충미충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름 태생은 충미충. 그 다음에 가을 태생은 태어난 게, 가을 태생은 인이나 술. 시가 인이나 술이 충일 때.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 말은 뭐냐면은 만약에 가을에 신유술 이렇게 가을에 태어났어요. 월이 사주가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인신충이 되든가 또는 진술충이 되든가 이렇게 충이 되는 경우 이렇게 충이 되는 걸 말해요. 가을 태생은 그 다음에 겨울 태생은요. 겨울 태생은 시가 축이나 진 진이 충일 때 이럴 때는 늙어서 고생을 하는데 뭘로 고생하냐면은 늙어서 반드시 그래요. 팔다리 특히 다리예요. 다리로 고생을 하다 죽어요. 고생하다 죽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용어를 알아두세요. 이거를 급각살이라고 그래. 급각살이라고 그래. 이게 다리각자입니다. 다리각자. 이게 다리각자예요. 그래서 다리를 절게 된다든가 다리를 절단한다든가 다리를 못 써요. 그럼 늙어서 잘 봐요. 늙어서 내가 잘 정상적으로 잘 걸어야 되는데 휠체어나 타고 다니고 또 평생 반신부가고 안준뱅이가 되고 이거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아실 거는요. 이 태어난 게 중요한데 봄 태생은 해나 자고요. 여름 태생은 묘나 미고 가을은 인과 술이고 축이 한데 반드시 충이 돼야 돼요. 이렇게 시가. 그래서 사주를 볼 때요. 시하고 월지하고 충이 되거들랑은 축이 되고 대운을 봐. 대운이 이렇게 나쁘다. 나쁘잖아요. 을축대운이 나쁘죠. 가뜩이나 충이 돼 있는데 나쁘잖아요. 그러거들랑은 이거를 꼭 적어놓은 거를 꺼내보세요. 봄 태생인가 여름 태생인가. 그런데 잘 보세요.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실 거는 이 사주가 여름 태생인데 여름 태생이에요. 여름 태생일 때 묘나 미가 충해야 되는데 여름 태생인데 예를 들어서 인신충이다. 이때는 해당 안 됩니다. 여름 태생인데 여기 여름 태생이에요. 예를 들어서 5월에 났어요. 이것처럼 무월에 났는데 여기가 인신충이 돼 있다. 이거는 아내의 극각살이 아닙니다. 가을 태생이 인이나 술이죠. 그래서 요건 좀 적어 놔두시는데요. 적어 놔두시는데 반드시 이렇게 일지하고 월지가 충이 돼야 돼요. 일지하고 월지가 충이 돼야 되고 이게 늙어서니까 젊어서가 아니라 늙어서니까 늙어서의 대운을 보라고. 이런 경우는 65세 정확히 떨어지거든요. 이 사람이 10여 년간을 고생을 하다가 70 서너 살에 죽는데 그냥 다리를 못 쓰고 그냥 극각살이 하다가 제대로 걷지도 못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후도 나쁜 거죠. 노후도 나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월지하고 일지하고 충하는 것도 이게 더 나쁘지만은 이것도 나쁜 거예요. 이것도 나쁜 겁니다. 그래서 시지의 충도 우리가 늙어서 노후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나쁜 거예요. 그때 충이라고 해서 늙어서 다 팔다리를 다치고 다 제대로 걷지 못하고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들 병원에 가보세요. 병원에 가보면요. 우리 친구들도 아프다고 이렇게 가보면 진짜 60대에서도 진짜 못 걷는 사람이 부지기수야. 60대에서도 팔다리 다쳐갖고 못 걷고 그냥 사고가 아니라 이 다리가 무슨 당뇨가 됐든 뭘 했든 하여튼 이게 극각살로 뼈가 뭐 희한한 병도 많아요. 뼈가 굳어서 그렇고 뼈가 약해갖고 그래서 진짜 못 걷고 그냥 누워있는 사람들 부지기수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그래서 이 사주는 시도 잘 타고나야 돼. 시도 잘 타고나야 되는데 이 극각살이라는 게 아무 데나 그런 게 아니라요. 꼭 조건이 있어요. 요거는 시지하고 일주가 충인데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 달라요. 그때 시는 해자,
여름은 묘미, 가을은 인술이고요. 겨울은 축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거를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은 결국에 뭐냐면은 늙어서 이렇게 고생을 하다가 극각살로 다리를 다쳐서 다리가 아파서 고생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주를 놓고 봤을 때 재혼을 해서 그렇게 이제 20년을 살다가 노후를 보면은 60대 이후에 노후를 보면은 이렇게 극각살로 다리를 다쳐서 고생하고 살고 병고에 시달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아무리 효자라도요 10년 병석에 있으면 효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식한테도 뭐 이게 구박받고 아프지 않으면 괜찮은데 아프니까 구박받을 거 아니에요. 그거 병수발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뭐 구박받고. 그래서 이 노후가 쓸쓸하다고. 쓸쓸해. 이런 사람은 노후가 쓸쓸하게 살다가 병석에서 눈물이나 줄줄 흘리다가 죽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태반이죠. 그런 사람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진짜 신체 건강하게 사는 동안에 신체 건강하게 그게 제일 중요해. 예. 예를 들어서 보험 태생의 경우에 네. 제가 지금 목사님 쓰는 대로 예. 시의 해나자가 충원을 했단 말이죠. 예. 거꾸로 예. 시의 해나자가 있어서 예. 일지에 예. 사나오면 아니니까 안 되나?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 거 아니에요? 자 이거 봐요.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할게요. 여기 이 노래 이렇게 봐요. 이렇게 써. 이 노래 났어요. 이 노래 나는데 일간이 뭐든지 간에 예를 들어서 여기 만약에 을인데 을해월이다. 을해일이다. 그리고 시에 사다. 요렇게 요것도 시에 요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요렇게 돼야 돼. 요렇게 사이충이 돼. 그러니까 시에 해나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뒤바뀌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시에 해나자가 충일 때. 있어야 되지. 예. 거꾸로. 예, 안 된다고요. 일지에 해나자가 아니죠. 시에 오나 사가 올 아니에요. 아니다 이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 제가 시를 써는 게 그거예요. 시를 기준하는 거예요. 시. 그러니까 이것도 축미축인데 시가 축하네. 시가. 여름 태생의 시가 여름 태생의 미가 축미축인데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충이 돼야지만 됩니다. 충이. 그래서 요게 이제 제가 반드시 이게요. 보세요. 반드시 아실 거는 뭐냐면 아무 때나 적용하시면 안 되고요. 우선 뭐냐면 우선 일지하고 시지가 반드시 충이 됐느냐. 첫째 조건이요. 일지하고 시지하고 충이 됐느냐는 첫째 조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운이에요. 아까 이 사람 지금 죽는 대운이 나와 있었죠. 을축대운 아닙니까? 대운이 일단 나빠야 돼. 대운이. 그래서 그 대운에 이 사람이 이렇게 나쁜 대운에 빠져야 돼요. 그러면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름에 태어났다. 여름에 태어났는데 일하고 시가 묘유충이 됐든가 이렇게 축미충이 됐든가 일하고 시에 묘유충이 됐든가 축미충이 됐든가. 그러니까 질문 하나. 예. 을축대운이면 그 을목이 글쎄 이제 이게 용신운이라 하더라도 내 편이라 하더라도 여기가 지금 을미인데 여기 축이 돼 여기가 지금 이 사람이 을미일주인데 을목이 아무리 내 편이라 하더라도 이 사람이 시가 지금 정축이죠. 예? 축이 축돼 있어요. 근데 대운에 가서 을축대운이다라면 물론 이게 용신 내 편이라 하더라도 이 축에 의해서 이게 양쪽으로 다 공격을 받으면 요 안에 을목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용신이 왔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용신운이 왔다 하더라도요. 이게 을미년인데 여기 을목이 들어있는데 여기 지금 축이 있어요. 축미축이 돼 있는데 또 축이 오면 뭐 이게 여기 지금 신금이 양쪽 두 개가 해서 이걸 다 쳐버리니까 이게 다 깨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아무리 용신이 왔다 하더라도 이 을목이 깨지는 거죠. 이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은 사주 원국에 있을 때 있는데 대운에 가서 또 충이 오면은 아주 무서운 거예요. 자, 예를 들어봐요. 하나 더 예를 들어보면요. 하나 예를 들어보세요. 자, 이거 거의 그 대운에 죽어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봐요. 어떤 사람이 사주가 이렇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묘월에 났다고 칩시다. 근데 이렇게 있다고 봐요. 이렇게 있고 시가 이렇게 있다고 봐요. 사주가. 사해충이죠. 사해충 아닙니까? 근데 사해충이 나빠요. 그런데 대운에 가서 또 만약에 을해대운이다. 을해대운이다. 그러면 대운에 가서 이게 양쪽으로 다 공격을 받는 거예요. 다 공격을 받는 거예요. 만약에 다시 한번요. 만약에 이 사람이 여기가 해가 없고 만약에 진이다. 그러면 요 대운에만 사해충이야. 요 대운에만 사해충인데 원국 자체에서 이렇게 사해충이 돼 있다. 그런데 또 해년이 오면은 이게 양쪽에서 공격을 받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고요. 그런 경우 그리고 만약에 또 이런 10년간의 대운에서 세운이 만약에 또 신해년이 올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죠? 또 이렇게 10년 동안 해서 또 신해년이 올 거 아니에요. 이 대운에 죽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데 나중에 제가 이제 요 다음 시간에 증명을 할 게 있는데 요 사람이 신해년에 죽느냐. 근데 꼭 그게 아니라 그게 좀 지나서. 그러니까 신해 다음에 경자. 신해 다음에 경자년이죠. 그러면 대부분 신해년이 나쁘면 경자년도 나빠요.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사해충이지만은 이 사화는 자년이 와도 이게 치는 거거든요. 수국화네요, 어쨌든요. 치는 거가 된다. 그러면은 신해년에 안 죽어도 경자년 봄 안에 죽어요. 꼭 그 안에 죽는다고 볼지는 못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제 봤을 때요. 지금 좋은 예를 하나 들어보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작년 11월 달이에요. 작년 11월 달에 어떤 결혼해서 첫 애를 낳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애 이름을 져주고 그 아버지 사주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경신인가? 하여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여기가 또 경이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엄청난 신강사주죠. 그죠? 엄청난 신강사주예요. 그래서 여기가 술이다. 이제 기억이 났어요. 이렇게 됐어요. 여기가 신미였어요. 이렇게 된 사주였어요. 근데 내가 이걸 다 보니까 이게 엄청나게 돼 있는데, 돼 있는데, 대운이 어떻게 되나 한번 보실래요? 경신이니까, 경, 신, 임, 계, 5, 15, 25, 임계, 갑을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진, 사, 오, 미. 딱 맞죠? 지금 여기야. 요게 나이가 지금 30살밖에 안 됐다고요. 요 대운에, 개미 대운에 와 있어. 그러면은, 자, 개미 대, 오미. 그럼 요게 지금 요거만, 여기 아무것도 아니죠? 술미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요게 개미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작년에가 기축년이었어요. 그죠? 작년에가 기축년이었죠. 올해가 경인년인데 기축년인데 제가 작년에 이걸 보면서 요 기축년이면 요 대운인데 요 10년이 이런 대운인데 요 한 해는 이 사람이 축술미 사명이죠. 요 한 해는 축술미 사명이에요. 그런데 요 한 해는 축술미 사명이니까 요 해가 아주 위험하다고요. 그래서 이 해가 내가 이걸 해주면서 올해 무사히를 잘 넘기기를 바랬어요.
무사히. 근데 이 사주가 가장 나쁜 귀신이 뭐예요? 이 사주의 가장 나쁜 귀신은 이거예요. 금이 귀신이에요. 그죠? 금이 귀신이라고. 인성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금이 제일 나쁜 거죠. 금이 귀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참 무사히 넘어가길 바랬어요. 그런데 경인년 구정 다음 날 1월 2일 날 그날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은 이 해가 나쁘죠. 이 엄청나게 축수 3형살인데 그게 아니라도 그 다음 해가 나쁜 해가 되면 맞물려요. 그러니까 그 해를 지나가고 나서 죽는 경우도 아주 엄청난 피해를 보는 것도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은 불행하게 기춘년이 나쁜데 그 다음 해가 기가 막히게 나쁜 해죠. 엄청나게 경금이 많은데 올해가 경인년 아니에요. 근데 올해가 경인년인데 이제 이런 게 이제 참 볼 줄 아는 건데 그래서 제가 참 이게 참 사주가 신기하게 참 기가 막히구나. 경인년인데 인이 역마죠. 그죠? 인이 역마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차 타고 가다 결국엔 뭐예요? 금금목으로 친 거니까 교통사고로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너무 갓난에 이름 지어놓고 아빠가 죽은 꼴이 된 사주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것도 진술충이 돼 있는 데다가 이 자체가 이렇게 그래서 아까 질문 나왔듯이 대운 속에 각각의 한 해가 오는 세운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한 해 한 해 오는 그래서 사주는 매해 한 해 한 해 오는 운을 꼭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운이 나쁘다. 대운이 나쁜데 한 해 운이 나쁘다. 참 근신해야 돼요. 여러 가지로 근신해야 되고 내가 올해 한 해 무사하게 되길 바라고 욕심내지 말고 근데 이렇게 자기 사주가 팔자가 이러니까 수명이 짧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거 봐. 이걸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이 사주가 지금 이거 나중에 얘기할 건데 지금 나왔으니까 이게 신강사주죠. 신강사주 아니에요. 근데 신강사주에 제일 나쁜 게 뭐라고 그랬어요? 겁재예요. 신강사주에서 제일 나쁜 게 겁재가 제일 나쁜 거예요. 항상 그래요. 신약한 사주일 땐 덜한데 신강사주일 땐 무조건 제일 나쁜 게 겁재예요. 근데 여기 뭐 이게 기수가 겁재 대운이에요. 아주 나쁜 대운에 걸려 있어요. 이 20에 35까지. 그런데다가 이렇게 기축년을 만나고 그래서 참 그런 게 사람의 운명이라는 건 참 사주를 무시 못하는 타고난 팔자라는 건 참 무시 못하는 거예요. 까지 팔자가 무슨 소용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노력이야 아니에요. 팔자가 좋아야 돼.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해서 부모 뱃속에서 부모한테 잘 타고나야 돼. 잘 타고나야 돼.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삼박자가 맞는 거예요. 부모한테 잘 타고나야 그 애는 행복하고 잘 살아요. 지금 요 사건 살인사건 난 애도 부모 태어나자마자 태원이 엉캉 나쁘니까 나자마자 버린 거 아니에요. 버림받은 인생이니까 결국엔 그런 꼴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설명하면은 자 여자는 안 따져요. 이게 여자 사주라면 그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처를 극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 우리가 백호대사를 따지는데요. 백호대사를 따지는데 반드시 이거는 남자만 따지는 거예요. 여자한테 백호대사는 의미가 없어요. 그럼 여자한테 살은 괴광살이 문제가 되는 거야. 괴광살. 여자한테 문제가 되는 건 괴광살이에요. 괴광이라는 게 얼마나 강한 글자예요. 우두머리 괴자에다가 강할 강자인데요. 대장 노릇해야지만 직성을 풀리는 건데 우리나라 일본이든 중국이든 우리나라든 여필 정부야. 여자가 남자 밑으로 따라가야 되는데 윗도 노릇하려니까 갈등이 생기고 가정이 깨지고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 백호대살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갑진, 을미. 요 두 개만. 갑진 일주 목국토, 을미 일주 목국토. 근데 여자한테는 뭐 목국토 제가
제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남자한테는 이게 제가 돼서 처궁이고 이게 처지만은 여자한테는 이게 말 그대로 제예요. 절대 관이 아니잖아요. 관이 아닙니다. 이제 그런 원리들을 하나 아시길 바래요. 그런데 자 우리가요. 그런데 자 아까 제가 이게 이 걸록격을 얘기했는데 이 걸록격이라는 거는 반드시 어떤 의미에서 이게 일간과 비견급으로 되어 있는 거야. 지지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화나 병화다. 그러면 오화나 사화에 태어나야죠. 그죠? 오화나 사화. 이게 반드시 이렇게 그러니까 비겁이죠. 비겁. 뭐 정확히 얘기하면 비견이나 겁재 이렇게. 또 무토나 기토는 진술충미해야 돼요. 진술충미. 경이나 신은 신유 이렇게 신유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걸록격 사주들은 거의 그 일간과 제일 중요한 게 월지예요. 월지가 자기 계절. 그러니까 이렇게 비견, 비겁이나 이렇게 되어 있는 사주들이 걸록격인데 이 걸록격 사주는 재관이 용신인데요. 재관이 용신인데 우리가 걸록격 일주를 주의하라고 그래요. 일주. 그럼 뭐 걸록격 일주가 뭐 있어? 한번 해봅시다. 자, 같이 정리를 해두세요. 지금 머릿속에 대표적인 게 갑인이죠. 갑인일주죠. 비견급 안에 철저하게 갑인일주. 또 을묘일주. 또 정사, 갑을 병호, 일주를 묶을 때 정사, 그 다음에 무진, 무술, 그 다음에 이제 기축, 기미, 그 다음에 경신, 신유, 그 다음에 임자, 개 이렇게 있죠. 이런 것들이 다 걸록격 일주예요. 근데 이 걸록격 일주들이 남자는 그렇게 좀 아까 같이 무슨 뭐 이제 백호대살로 임묘진이라든가 이럴 때 이제 문제가 되지만은 이 걸록격 사주들이 하여튼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꼭. 남자는 덜한데 여자 거의 다 무조건 사주 보는 거 간단한 사주를 딱 들이대는데 한순간에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 그래야지 보자마자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 첫 마디가 뭐냐? 첫마디가 뭐예요? 여자사들은 걸록격은 고집이 세다? 남편복이 없다. 그게 답이에요. 남편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고집이 세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남편복이 없다는 게 공통적이에요. 너무 자존심이 강해서 그래요. 자존심이 강해서. 그래서 물론 이제 옆에 지지도 봐야 돼요. 물론 지지가 어떻게 됐냐는 걸 봐야 되지만 갑인일주, 을묘일주, 병호, 정사, 무진, 무월, 기축, 기미, 경신, 신유, 임자, 개예요. 이게 다 걸록격 일주이기 때문에 비견급으로 돼 있어 그래요. 그런데 일단은 그렇게 생각해. 남자는 아닌데 여자들 같은 경우에 남편복이 없는데 그때 이제 나머지 월을 봐야죠. 월이 어떻게 돼. 이제 이걸 보고 정하지만은 그 걸록이라는 개념 자체가 비견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따 얘기하지만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 갑인, 정사 예를 들어서 같은 적인데도요. 또 경신, 또 임자, 개 이런 것들은 같은 적이라도요. 같은 비견급이라도 더 심해요. 같은 적이라도 더 심하고 남편복이 없어요. 또 그래서 이제 같은 적이라도 갑인, 정사 이런 것들, 경신 특히 경신 여자 사주들이요. 그다음에 뭐 임자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무진, 무술 이건 좀 나요. 또 병호나 기면은 을면은 좀 난데 이런 게. 요게 왜 그런지는 왜 더 유난히 왜 그렇게 됐던가 하는 거는 좀 쉬었다가 할게요. 왜 그렇던 거는.